네, 야인스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자, 문 대통령 시진핑 통화,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중국 소비주 드디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40분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시진핑 주석은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만나길 바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자 시진핑 주석은 남북,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실물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중국의 춘절을 앞두고 있어서 화장품 등의 관련주가 들썩이는 가운데 이번 두 수장의 통화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앞으로 중국 소비주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야인스톡의 주제는 중국 소비주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수장이 이제 새해 첫 통화를 했는데요. 4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전문가님, 40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요. 일단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지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같은 주장입니다. 비핵화는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협력을 잘 안 해주고 있지만 중국은 어쨌든 비핵화 의지를 지지하고 우리의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한중 FTA가 이제 1단계는 끝나고 2단계를 이제 네. 마무리해야 되는데 2단계를 좀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우리 정부 쪽에서는 좀 더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2단계를 빨리 끝내자 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건 이제 서로 빨리 개최를 하자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특별하게 어떤 구체적으로 뭐가 딱 나온 건 없어요. 한중일 언제 개최한다 아니면 2단계도 언제 뭐 우리 쪽은 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연초에 주로 정상 간에 대한 뭐 신년 인사 치레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시진핑 국가주석도 우리 이제 방한을 해야 되는데 네네. 코로나 때문에도 못 오고 지금도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정확히 못 박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못 박지 않았다고 분명히 답변 정부 측에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봄에 올지 언제 올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 중국에는 정상들이 이동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저는 뭐 상반기는 실제로 오지 않지 않겠나. 저희 예측은 그렇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이동을 못하는데 정상 이동해서 정상 일을 할 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개최를 합의한다도 국민들이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의보다 똑같이 조속한 개최는 코로나가 거의 극복이 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있어야만 만나지 안 그러면 만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보면 그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이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이런 네,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한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기 회복이 조금 다른 나라고 좀 빠르고 괜찮아요. 그래도 그렇죠. 관련된 소비들이 그렇게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보다는 다른 성장주 훨씬 더 많이 움직였고 그래서 이쪽에 특별한 내용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통화를 했다라는 거에 좀 네.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은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미뤄진 상태에서 언제 방한이 이뤄질 것이냐에 항상 이제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가 끝나야지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뭐 화장품주들은 조금 그래도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도 연내에는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중국 소비주 조금씩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또 체크를 해보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맞습니다. 연말 정도에 만약 해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코로나. 그러면 사실 연말까지 내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주가는 바닥권이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주가 측면에서 이제 싸게 사서 바닥에 사서 어떤 모멘텀이 나올 때 팔아먹겠다 생각하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특히 이렇게 아직은 코로나 중국이 뭐 오히려 지연되고 있는데요. 네. 백신 공급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악재나 아니면 주가가 눌림목 줄 때 그냥 계속 사놓고 있으면 한 1년만 본다면 아주 좋은 투자가 될 걸로 보여요. 아무리 실적이 안 좋고 그러더라도
해소가 네.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국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이 나는 호텔이나 카지노라든지 면세점이나 뭐 중국은 여행주나 식품주라든지 관련된 거는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주가는 그때는 오르겠죠. 그럼 다 아무래지도 마찬가지 다 바닥권입니다. 주가는. 그래서 바닥권에서 크게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이게 빨리 해서 금방 급등할 걸 생각하고 사면 안 움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과거에는 뉴스만 좀 있어도 움직였는데 지금은 네. 이게 코로나가 워낙 길어지니까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포기한 상태처럼 아주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안 움직이다. 그럼 나중에 실질되면 주식 갑자기 떠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잡아놓은 거 좋고요.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중국 소비주가 추세적으로 성장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과거로 돌아가지는 쉽지 않을 거다. 저 2020년도 1월부터 네. 시작됐는데 그럼 2019년도 그에 대한 어떤 소비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그의 소비에 대한 양 그거 이상은 회복되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수혜가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한 아주 중요한 건데요. 네. 저는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를 저는 지금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매매한 적도 그렇고요. 단타는 모르겠지만 보고 좀 몇 개월 들고 간다는 것은 왜냐하면 중국 고성장初부 대개발 다 끝났거든요. 끝나가지고 2000년부터 한 10년 동안 개발해서 도시 짓고 아파트 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들어가서 이제 식품 소비하자는 소비주도 다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막 해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행주, 면세점주 우리나라 막 와서 쓰고 가고 이제는 한 바퀴 다 돌고 있잖아요. 이제는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거죠. 막 소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과연 과거에 연결 또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고성장 시대가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2020년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이 좀 경기 회복이 좀 어떤 회복이 좀 빠르고 현재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들은 중국이라든지 신흥국으로 조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가도 그렇고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네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미리 소비가 중국 소비가 확 일어날 것 같아서 우리 그 기대하고 주식을 사놓으면 아주 오랫동안 지루하고 실망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투명하다. 그래서 과거의 소비로는 그래서 그런 걸 첨예하고 수익률을 좀 폭을 낮춰야 되고 기대 수익률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쪽은 뭐 거의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보는 투자자 대다수는 주식이 위에서 많이 빠져 있어요. 아무래도 9만 원대, 8만 원대 지금 현재 6만 원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싸구나. 초보자들은 가격 싼 걸 제일 좋아하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온 거 회복하겠지. 그런데 네. 회복한다는 것은 이 과거의 2020년도 전에 그 실적이 올해나 내년에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주가가 회복한다는 그 논리를 갖고 있어야만 이게 합리적인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방 했듯이 과거의 소비를 회복을 그만큼 못한다. 그러면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한 주가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물론 호텔 신라 같은 것도 보면 조금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한 20%, 10% 갔다가 또 금방 급락하고 과거처럼 19년도 이렇게처럼은 실적이 나오기도 아주 멀었다. 내년도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미리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좀 더 지켜보고 천천히 하셔도 되나 그리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소비주의 앞으로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신년 인사 정도의 대화만 나눠진 상황이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이 진행 상황을 체크한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야인 스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인 스톡 주제는요. 디즈니 플러스 한국 상륙 가시화입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이 시간에 넷플릭스, OTT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넷플릭스 보고 계실 텐데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현재 국내 OTT 시장의 선도주자는 넷플릭스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OTT 시장의 점유율은 넷플릭스가 40%로 압도적인 1위인데요. OTT에 떠오르는 새로운 강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마블 영화 공개 등 콘텐츠 경쟁력을 가진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데에 기대감이 큰데요. 이를 잡기 위한 이통 3사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최근에 K 콘텐츠에 대한 재평가로 콘텐츠 관련주 주목받고 있고 또 OTT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커지는 가운데 이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진출 소식에 관련주의 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 이 디즈니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좀 설레게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국에 진출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좀 기대감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에 대한 이야기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원종원 교수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은 이 디즈니 플러스가 어떤 회사인가가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이제 우리 시청자들은 OTT라는 용어를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네. OTT는 오버 더 톱이라는 말의 약자죠.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TV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서비스들이 많이 통용이 되면서요. 네. 이 OTT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절대적인 콘텐츠 강자라고 할 수 있죠. 다국적 기업으로 유명한 디즈니가 만든 OTT 서비스가 바로 디즈니 플러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워낙 전통적인 콘텐츠의 강자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여러 콘텐츠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게 이 디즈니 플러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료 화면에 나가는 이 영화들 콘텐츠 자료만 봐도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워낙에 유명하고요. 마블에 대한 좀 콘텐츠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강한 콘텐츠를 보유한 디즈니 플러스가 현재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아주 뭐 강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전히 넷플릭스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많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디즈니는 전통적으로 가족 대상의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확보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인 ESPN 플러스 혹은 관계된 여러 가지 그 히어로물들이 많이 나오는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하는 콘텐츠들도 모두 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공급이 되어지는 인기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디즈니 플러스는 그 시장을 겨냥하는 마켓 자체가 가족 콘텐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에서 아주 큰 강세를 보이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특히나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굉장히 강한 상태고 또 왓챠도 그 뒤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디즈니 플러스가 전통적으로 좀 강한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이 콘텐츠 시장에 좀 변화가 생길까요? 일단 어린이 대상 또 가족 대상으로 한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채널이 될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디즈니가 갖고 있는 콘텐츠, 가족 콘텐츠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이 디즈니 플러스에 잘 녹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가 다른 OTT 서비스에게 그들의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고 디즈니 플러스로 집중시키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차별화된 서비스의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뭐 이런 그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세계적으로 새롭게 채널을 만들고 혹은 공급을 넓히면서 주요한 시장으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도 바로 그런 가족 콘텐츠의 큰 매력이 잘 어필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좀 이게 성인 그리고 가족들, 뭐 아이들 위주로 조금 시장이 좀 나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원종원 교수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 언제부터 들어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네. 협의를 하고 있으면 하반기 정도는 확정될 걸로 하반기쯤에. 보입니다. 그래서 3개 통신사들이 관련돼 조금 비슷하게 움직여 뉴스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했는데 저는 넷플릭스를 일등주로 보고 했더니 네. 그날 넷플릭스가 16% 미국장에서 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인 시대를 미국 사람들 보는구나. 그래서 우리 서학기미가 보고 글로벌, 넷플릭스를 다 네. 샀나? 그래서 시가부터 떠서 16% 맞아요. 올랐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그러면 이 넷플릭스 주가도 이렇게 뜨면 이제 주식이 확 뜨잖아요. 그래서 뜨게 되면 그때부터 분석해서 장기 투자도 할지 말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바닥에 있는 주식이 한 100% 정도 두세 배 올라가면 네. 이 산업이 계속 성장할지 아닐지를 보고 그럼 눌림목 구간에서 사야 될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미국 넷플릭스도 수혜주니까 네. 최대 수혜주니까
넷플릭스 이 OTT 수혜주에 관련된 게 급등한 거 보면 세계적인 투자자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결국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만약에 서비스가 된다면 어떤 네. 통신사를 통해서 저는 뭐 거의 보면 LG 플러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물론 기사들이 좀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왜냐하면 LG 플러스가 이쪽에 이제 유튜버도 바로 거의 돼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사용을 좋고 아주 시청자들이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다른 통신사에 비해서 이제 동영상을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입장은 아마 그쪽이 근데 저라면 플러스 또 라인도 많네요. 그렇죠. 저는 제가 만약에 결정권 짜면 그렇게 할 건데 그건 또 가봐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국내 업체 아마 서비스면 이제 그 통신사들이 수혜를 좀 볼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디즈니 플러스 말고도 아마존 뭐 OTT 보드 관련된 글로벌 OTT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아주 많이 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거죠. 이렇게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처럼. 그래서 관련된 업체들이 뭐 디즈니 플러스도 오면 뭐 애들뿐만 아니라 아주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국내 이 시장이 이제 OTT 국내 업체들도 OTT 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요. 국내 업체랑 이제 글로벌 업체 같이 무한 경쟁 어떻게 들어갔다 보면 되거든요. 넷플릭스랑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TV, 네이버 TV도 네네. 관련된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데하고 같이 싸워야 되니까 이제 무한 경쟁이 이제부터 본격화가 된다. 경쟁이 심화됐다는 거는 긍정적인 걸까요? 일단 초기 산업이 이제 초기 네. 단계 딱 들어가면 경쟁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 같이 일단 좋아져요. 그래서 성숙기 산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진짜 1등 회사만 남는 거고 네. 그 전에는 산업이 성장할 때는 같이 좋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OTT 업체 국내는 경쟁은 무한 경쟁에 들어갔지만 주가 측면은 같이 올라가거든요. 테마처럼 쭉 같이. 그래서 관련된 업체가 있는 것은 좀 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 네. 투자. 만약에 내가 뭐 20% 사서 물렸다 그러면 내려가면 오히려 더 사서 확보를 그래요? 하고 그런 네. 게 아주 좋거든요. 과거에 이제 OTT의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다. 그럼 동영상 서비스 할 때 아프리카 TV가 6,000원, 3,000원 했거든요. 2013년도에. 그게 10배가 이제 6만 원, 7만 원 왔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그걸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라 해서 계속 사 모았다면 소형전제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우리나라에 뭐 만약에 우리가 카카오 TV다. 그럼 카카오 TV도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네이버 TV인데 그럼 카카오 TV는 카카오 거니까 결국은 카카오는 별거 다 하기 때문에 그럼 카카오 TV가 좋으면 이제 카카오를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카카오가 잘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쪽 시장의 주가 투자자 입장,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련된 수혜주들 좀 많이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혜주 앞으로 좀 네. 전망까지 좀 체크를 미리 해주셨는데 그러면 OTT 시장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카카오를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과거에 이제 미국 기업을 이제 세계에서 1등 국가 미국이거든요. 네네. 그 미국 기업에서 1등주를 사게 되면 애플을 샀어요, 가거든요. 애플이나 아마존을. 네. 아마존이 지금 모든 유튜브 다 잡았으니까 지금도 사야 되겠지만 지금 애플 이런 거 사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는 동영상 서비스를 수혜하는 엔비디아 이제 칩이잖아요, 그죠? 동영상 칩, GPU. 그다음에 실질적 콘텐츠를 제공한 넷플릭스. 그럼 넷플릭스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500달러대 560달러 왔거든요. 네네. 이것도 기본적으로 저도 기본적으로 한 1,000달러 이상은 아마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금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이 동영상 여기 와서 또 국내에서도 성공하고 넷플릭스가 글로벌 회원이 수가 2억 명이라면 가장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서 제일 넷플릭스는 콘텐츠 1등주거든요. 이 종목은 한번 장기 투자한다면 계속 사기만 사줘야 되고요. 네. 아주 좋은 어떤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OTT 업체 네이버 다 있지만 저는 이제 카카오 관련된 게 4자 모든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는 다양한 밸류 체인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카카오 TV에다 좋다 뭐 이거 하면 그냥 카카오를 계속 사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카카오 계속 이제 호재 모멘텀이 쌓이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이것저것 다 있거든. 자율주행차도 뭐 여러 가 다 연결되고 앞으로는 뭐 자동차 딱서 자율주행도 그 안에 카카오로 다 통해 세상이 은행도 통하죠, 그죠? OTT도 다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좀 더 길게 보는 투자자들은 넷플릭스나 카카오 해외 거는 넷플릭스, 우리나라는 카카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이 디즈니 플러스랑 네. 협업을 하게 될 이통 3사들의 주가는 협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관련 종목은 뜨긴 뜰 것 같은데 어. 실패한 다른 애들은 그렇죠. 팔아버릴까요? 근데 통신사에 아직 그렇게 뚜렷한 또 사실은, 다른 모멘텀이 있지는 않은 것 이 같아서. 통신사에 네. 디즈니 플러스 하나 딱 넣다고 그 회사만 크게 성장, 다른 그건 성장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되면 비슷하게 또 할 수밖에 아. 없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유튜브를 여기 LG 플러스가 좋은데 그렇다고 뭐 계속 그것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네요. 통신주도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통신주도. 이렇게 콘텐츠 디즈니 플러스 말고도 네. 앞으로는 이제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에서도 인터넷을 가입을 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뭐 핫스팟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이제 실제로 인터넷으로 자동차에도 자율주행이 되면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인터넷 가입사가 늘잖아요, 그죠? 그럼 네네. 통신사도 상당한 아.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과 KT는 제외하고요, SK텔레콤과 LG 플러스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특히 KT는 왜 제외하셨어요? KT는 뭐 항상 늦어요, 제대로. 아. 요즘은 그건 잘해요. 임대 사업은 잘하거든요. 주택 뭐 임대 오피스 임대 사업은 잘하는데 나머지는 네네. 좀 워낙 좀 쉽지 않지 않나. 콘텐츠 그래서 소비로 보면 그렇고요. LG 데이터. 플러스랑 그래서 SK SK텔레콤과 쪽으로. LG 플러스가 가장 실적도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나오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웨이 악재 때문에 못 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LG 플러스도 아마 추세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LG 플러스를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저는 LG 플러스를 찍어서 디즈니 플러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야인스톡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크고 있죠. 뿐만 아니라 OTT 시장 확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들,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신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올 테니까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과 함께 새로운 이슈로 만나보도록 하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2부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야인스톡 주제인데요. 세 번째 야인스톡 주제 공개합니다. 테슬라 실적, 2차 전지 대응 전략입니다. 자, 국내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미국에서도 애플과 테슬라,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실적 발표는 단연 테슬라일 텐데요. 월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호조로 사상 첫 분기 매출액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실적 자체보다도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연간 80만 대에서 100만 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해에만 740% 이상 폭등을 했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20% 넘게 오른 만큼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 또 이로 인한 국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와 함께 2차 전지 관련주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을 준비하는 이슈로 좀 만나보는데요. 자, 현지 시간으로 27일입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잠시 후면 이제 그 뚜껑을 열게 될 텐데 이제 아마도 내일 우리 시장이 그에 대한 영향력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은 이러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테슬라의 실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 전망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이제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이렇게 테슬라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우리나라 투자자가 좀 미국 주식을 작년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아마 테슬라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그래서 특히 젊으신 20, 30대 분들도 테슬라로 돈 천만 안 벌었다면 뭐 서학개미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까지 테슬라로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과거에 2013년도인가요? 그때 당시에 주식이 2013년도에 116달러였는데 지금은 4,400 정도 달러 되니까 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35배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실적이 그러면 그만큼 받쳐줬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서 실적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익이 발생되진 않았고 이제 작년도 9개월간 보면 탄소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12억 달러 정도의 약 이익이 발생돼서 그러면 12억 달러면 한 1조 4, 5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실제로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만들어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 그쵸. 탄소 배출권을 본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탄소 배출권을 했으니까 이것은 자동차로 해서 이익도 못 내는데 그래서 주가가 버블이다. 이렇게 버블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워낙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가만 올른 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탄소 배출권이 뭐 좀 줄더라도 다른 회사들도 이제 자동차 회사가 이제 전기차 만들면 걔들도 탄소 배출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앞으로는 이익이 발생될 거다. 네. 잘 이제 팔리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전기차 판매 대수 이제 분석한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보면 한 80만 대 예상돼요. 작년 한 50만 대 팔았거든요. 그래서 80만 대 정도면 예상치 한 75만 대 이렇게 됐어요. 한 80만 대 올라왔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80만 대 팔면 작년보다 50만 대, 80만 대면 거의 성장률이 아주 좋거든요. 60%. 그럼 성장률이 이 정도 된다면 아주 주가를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올해는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수익이 줄고 이익이 늘면 이제 괜찮은데요. 그럼 탄소 배출만 줄고 이익이 실제로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차팔아 가지고 네. 그러면 주가는 못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탄소 배출권은 당연히 계속 좀 수익을 구조를 올해 또 가져올 걸 보이고 그 다음에 이익도 이제 개선될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테슬라 자동차가 잘 팔리거든요. 그리고 네네. 올해 비싼 뭐 이제 Y라도 테슬라 모델 Y 이런 거는 비싸니까 보조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보조금 안 받아 팔릴 수 있는 경쟁을 벌써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익도 발생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80만 대만 팔면 뭐 이익이 네. 많이 나오니까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4분기 전망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전망도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근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에 많이 올랐고요. 740%라는 이 주가 상승 폭이 또 지금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20%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블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인 가치보다는 앞으로의 잠재력에 너무나 큰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하면서 항상 가격을 보거든요. 바닥에 이제 사람들은 눈이 있으니까 바닥이 어디고 올라가기 얼마고 네. 고점에 얼마 내려왔는지 이거는 봐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가격을 보면 안 되고 주식의 장기 이런 거면 회사가 어떻게 앞으로 시대 어떻게 바뀌어서 증가된다면 그 주가를 보지 말고 회사는 계속 증가되면 주식을 계속 갖고 있어 엄청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아마존도 뭐 수천 배 올랐고 3,000배씩, 2,000배씩. 네. 그러면 테슬라는 앞으로 이 시대를 이제 선도하는 회사죠. 과거에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스마트폰 시대를 이제 기존에 피처폰이 있을 때, 아날로그 피처폰이 있을 때 스마트폰은 애플이 만들었거든요. 혁신적으로. 그래서 애플 만들었는데 노키아는 자기들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이제 스마트폰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애플이 만든 거 보고 우리는 기득권 이것만 팔아도 되고 우리도 언제든지 이 기술을 가지고 애플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애플은 새로운 사고를 해서 이 성공을 시켜가지고 지금도 30% 이상의 전 세계적 MS를 갖고 있고요. 네. 물론 노키아도 지금도 15% 정도 MS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망하진 않았지만 완전히 좀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새로운 시대에서는 애플을 선대해서 그래서 애플이 그렇게 주가가 1등으로 많이 올라온 거 세계적으로 끝없이 올라왔죠, 주식이. 테슬라를 그렇게 봐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산업이 아니라 전기차만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은 자율주행차 솔루션을 1,000만 원에 팔고 있어요. 붙이면 그 정도로 앞으로 자율주행제 시대에 하고 그다음 공유 경제까지 가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CEO 오너의 생각은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차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만들어 가지고 구독 경제하면 내가 테슬라 자동차 사면 가만히 있어도 여러 사람 타 가지고 내한테 구독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을 읽어야만 이 회사 주가를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 실적 대비 절대적 고평가 현재 기준으로 주가 올라갔다 하는데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 2013년도 이 회사가 저기 되고 나서 116달러인데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35배 올랐거든요. 당연히 이 주식은 저는
지금 883달러인데 분할하고 저는 2,100달러는 기본적으로 찍을 거로 보입니다. 그럼 100배거든요. 당연히 100배는 찍겠죠. 그래서 길게 보면 네. 이 주식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테슬라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서 이제는 중요한 게 테슬라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전망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기차에 대한 대중화 시그널이다. 제가 2018년도 이제 호텔 아카데미 할 때 얘기해 줬는데 테슬라 자동차가 잘 팔리면 이제부터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는 요 자동차 말아도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는데 어떤 진입도 다른 국가들도 못 오잖아요. 미국, 중국, 미국, 독일, 우리나라, 일본 이 4개 국가는 자동차 강국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안 가고 싶어요. 아니 지금도 좋고 앞으로 좋을 텐데 그죠? 전기차는 근데 테슬라가 딱 나타나서 막 만들어 제키니까 막 팔리니까 이제 발등이 불이에요. 그래서 토요타가 지금 가장 크게 그러거든요. 자기들 전기차는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세계적인 최고의 기술, 수소차도 그렇고 이따가 야 갑자기 테슬라가 이렇게 50만 대 팔고 올해 100만 대 이렇게 판다고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거죠. 내연기관차 MS 저 시장 점유율을 뺏겨버리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전기차 대중화가 됐다는 시그널입니다. 테슬라가 팔린다는 것은. 이 시그널이라는 것은 이제 대중화라는 겁니다. 이제 MS 전기차가 침투율이 5% 지금 4%밖에 안 되거든요. 순수 3, 4%. 이 5% 10%가 아니라 대중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30% 이상 간다는 거예요. MS가. 30% 지금보다 10배가 성장하는데 그럼 주가는 지금보다도 30배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럼 테슬라의 주가는 어제까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를 보지 말고 이렇게 그 테슬라의 어떤 미래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꿈은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테슬라 주가도 지금 아까 금방 2,100달러 목표가로 제가 길게 봤는데 그럼 880에는 한 3배 정도 오를 수 있겠죠. 물론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테슬라의 주가는 저속 행진을 할 것이고 조금 천천히 제가 예측은 우리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고속 비행을 한다. 즉 비행이 아니라 고속이다. 테슬라가 2019년도 7월 달에 176달러였거든요. 지금 한 사람 4,400달러 정도 되는데 25배 내외가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잖아요. LG 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 그럼 전기차 핵심 심장은 이제 사람들이 전기차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배터리가 핵심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쵸. 그리고 배터리가 핵심이니까 이제 세계 투자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찾게 되는 거죠. 테슬라의 다음 뭘까? 그러면 배터리 주식이 한국에 많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한국에는 올해 하반기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되고 올해 전체 모멘텀이 크다. 이렇게 봐서 올해 국내 배터리 주가는 고속 전망이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작년 저가가 SDI가 18만 원이었거든요. 10배 올라왔죠. 180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보다도 회사는 끝없이 성과되고 공장 이제 짓고 있는데 주식 가격 보지 말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보유하시고 테슬라도 우리나라 배터리 주식은 한 주라도 확보해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저는 지금 이제 4년째, 5년째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라고 얘기처럼 얼마나 주식이 쉬운데요. 그냥 이런 거 사놓으면 주식이 쉬운가요?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죠? 돈만 생기면 사면 되잖아. 봉급 타서 사고 어디 가서 깎아 사면 돈 줄여서 사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근데 워낙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호재성 모멘텀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테슬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워낙에 밝아서 2차 전지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지금이라도 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 당장 내일 우리 시장에 국내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영향을 받을 텐데 내일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직은 이제 초보자가 우리 시장에 많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몇 년, 2017년도, 18년도에는 테슬라의 테슬라의 주가를 보고 우리나라 배터리 주식을 연계를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우리 워낙 초보자만 미국 장을 보고 나스닥 보고 우리 시장 하듯이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된 주식을 수혜주를 매매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배터리 주식과 전기차 테슬라의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주식을 보고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주식을 같이 팔고 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는 테슬라가 빠지더라도 우리 전기차 수혜주인 배터리 주식은 가야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고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전기차 만드는 회사는 초기 단계 만드는 회사를 사는 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차도 10만 대에서 이렇게 거의 100% 올라왔는데 그러면 자동차 전기차 잘 만드니까 그래서 현대차 사야 된다 이게 전기차니까 네. 테슬라처럼 그렇게 사면 큰 오판이다. 테슬라하고 우리나라 전기차 천지 차이다. 다른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배터리와도 연계시키지 말고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당장의 주가보다 뭐 주가 등락하다 그런 건 너무 신경 안 쓰시고 투자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테슬라랑 이런 2차 전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전기차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기사가 난 것 같더라고요. 정부 기관의 자동차를 모두 전기차로 교체를 하겠다. 근데 조건이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맞아요. 미국산 부품의 절반이 이상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나라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전기차 관련해서 현대차, 기아차는 영향이 영향을 있을까요? 받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잘 나가는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거든요. 네네. SUV 차량도 뭐 잘 나가고 근데 자동차 코나라든 이런 거 우리 전기차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이나 이렇게 되는데 미국도 관용차들은 자기들 나라에 만든 거 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갈 겁니다. 한국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되면 네. 결국은 미국에는 이제 배터리 큰 없기 때문에 결국은 GM 거를 쓴다면 GM의 배터리 우리나라 LG화학이 들어가거든요. LG하고 LG전자에서 같이 파워트 같이 들어가고 그럼 우리 LG하고 LG 오히려 수혜고요. 물론 이제 현대기아차 LG화학이 들어가서 그걸 다시 파는 것은 좀 줄지만 네. 그걸 우리나라 배터리는 SK하이닉스도 SK이노베이션도 그렇지만 좀 미국의 공장들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용차들 자기는 GM 하면 GM이랑 포드랑 하면 거기서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 기아차를 사면 안 되고 우리나라의 배터리를 사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수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야인스톡 주제 2차 전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테슬라의 성장성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테슬라의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국내에서는 배터리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전략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관련해서 좀 추천 종목 만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코너의 이름이 우리 PD님께서 동방 박사의 길이라고 지어주셨더라고요. 자, 과연 이러한 시장 속에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어느 쪽인가 좀 그 길을 좀 체크해 주실 텐데 자 오늘 이렇게 스페셜 추천주 좀 연관이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 우리 이제 PD님이 이렇게 제목을 동방박사 길을 이렇게 네. 추천 좀 하라 그래가지고 봤더니 우리 제가 이제 배워야 산다라든지 이런 네. 것을 계속 2016년도 17년도 계속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거액자산가의 길을 가는 거액자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전기차 수혜주를 30% 비중 최소한 갖고 있어야만 부자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까지 네. 해서 사모하라고 계속 말씀. 지금까지 장기로는 한 번도 팔려진 거 단기는 말이죠. 계속 사가지고 모아야 된다. 그렇게 뭐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길게 좀 장기 투자로 하는 게 큰 돈 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복리 효과를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장기 투자가 가장 중요한 건 복리 효과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10만 원 오면 네. 10만에서 10%가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10,000원에 내에 산 원금이에요. 원금이 늘어나는 게 10% 몰라도. 주가 10배 왔을 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 S자기 7만 5천에 사시면 지금 10배 왔거든. 8만 사시면 10배 온 상태에서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0배 10억이잖아. 이제 10억에서 10%는 뭐 1억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원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배 올라갔을 때 배당 받으면 내 원금이 배당이 나. 바로 코카콜라가 배당금으로도 나의 투자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셔서 제가 종목을 하나 이제 추천드리면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 SDI입니다. 지금 네. 17, 16, 17, 18, 19, 20 5년 동안 이렇게 추천하고 있네요. 진짜요? 관심으로. 그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네, 많은 그렇죠. 수익을 보셨을 것 수익,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제가 책에도 있지만 주식은 사는 것이지 파는 게 아니다. 이 명제에 가장 딱 맞는 우리나라 1등주가 네. 삼성 SDI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투자자 나는 이제 제가 배워 산다 여러 가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난 주식 초보자예요. 주식 아무것도 몰라요. 인터넷도 모르고 HTS도 모르고 MTS도 모르고 나는 그냥 핸드폰으로 주문할 줄 알아요. 그럼 일단은 내가 1억을 한다도 1억을 그냥 전부 다 올인 삼성전자 사봐라. 2년이고 3년이 기다려서 원금이 해서 이익이 나실 때 기다려주면 기다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몇 년 기다려보니까 이익이 나는 거예요. 왜 날까요? 바로 삼성전자는 끊임없이 혁신해서 새로운 걸 하더라도 성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 실적이 좋아지는 거 주식도 간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서 딱 봤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보자 살 거는 바로 SDI다.
이렇게 말 삼성 SDI다. 그러면 공부를 더 한 사람은 삼성전자를 안 사고 SDI 사실. 만약 올해 작년에도 집을 팔아서 부동산을 팔아서 아니면 조금 크신 분들은 삼성전자 사신 개인이 있고요. 삼성 SDI 산 개인이 있어요. 삼성전자 1등으로 많이 샀고 삼성 SDI 네네. 2등으로 많이 샀어요. 아니 7등으로 많이 샀거든. 투자자가 동학개미가 많이 산 게. 그러면 삼성 SDI는 정말 집 팔아서 산 사람 SDI 산 거고요. 삼성전 초보자가 산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것은 이렇게 고성장하는 산업 중에서 사야 된다 보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초보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전하고 내 돈을 내려가도 손절 안 하고 그런 주식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안전한 주식은 그룹주로 치면 1등 그룹주는 삼성그룹이거든요. 삼성. 그죠? 네네. 일단 삼성그룹을 찾았어요. 찾고 나서 그다음에 그 삼성그룹에서 가장 성장하는 회사가 뭘까? 앞으로 시대에.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랑 삼성 SDI, 뭐 삼성전기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매년 매출액 증가를 봤을 때는 삼성 SDI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면 탄력을 더 SDI가 많이 크고 받을 수 그다음 있다. 삼성바이오도 성장하는데 성장이 가지만 어느 정도 가면 좀 정체가 될 거 보이지만 SDI는 전기차 20년 동안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네. 끊임없이 성장할 수. 그래서 그렇게 딱 찾으면 SDI가 나오는 거죠. 삼성그룹주에서 또 그 안에 1등 성장주 그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삼성의 전략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LG화학이 전기차 쪽에는 1등이에요. 원래 네. 삼성 SDI는 그렇죠. SK노보다 3배의 더 출하량이 많으니까. 그러면 왜 LG하고 안 하고 삼성을 할까? 그러면 삼성은 수주를 받을 때 수익성 위주로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조건 막 저가 수주에 가서 일단 많이 확보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받았기 때문에 이 이익 기여도가 이제 올해부터 가장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는 가끔 이제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에 대규모 수주할 때도 수주로 발주를 해주고 안 받았던 게 많거든요. 네. 이익이 안 되면 안 받거든. 그 정도까지 해서 수익성 위주의 수주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이익을 내면서 계속 성장 산업의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아주 중요해. 그래서 주가가 끊임없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중대형 전지, 자동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매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익까지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원년. 저 이제 흑자가 나는 거죠. 대가에 10만 원, 20만 원인데 적자인데 적자 기업이 중대형 전지 적자인데 어떻게 이거 사냐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제 올해 전체 1년기 흑자가 나요. 그런데 적자는 주가는 10배 올랐어요. 그죠? 이제 네네. 흑자 나는데 네. 미래 그러면 아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는 이제 아직 자동차만 흑자가 안 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거 팔아서 그렇지 탄소 배출. 그러면 이제 삼성에서 이제 흑자 나잖아요. 이제 삼성 SDI 하고 LG하고는 작년부터 1조 이상 벌써 이익이 났고 영업이. 네.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는 이제 이익을 내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 성장을 그대로 수혜를 받으면서 이익을 내고 성장하니까 계속 주가는 더 우상향을 할 수 있다. 올라간다. 물론 주식은 오락내락 하겠지만 네네. 크게만 그렇다는 그런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배터리는 화학이기 때문에 화학은 기술이 조금씩 발전돼 가는 거지 기계도 그렇고 화학은 한 방에 IT처럼 혁명처럼 한 방에 바뀌지 않거든요. 가다가 뭐 세탁기가 건조기 이렇게 해도 이런 게 안 돼요. 화학은 진짜 조금 뭐 배합을 잘해가지고 아니면 기술해서 첨가제 잘해가지고 기술을 조금 효율을 좋아지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에서 기술에 대한 효율성을 아주 뛰어나게 하는 게 바로 삼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초격차 기술을 선도하는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전략이 네. 삼성 SDI도 지금 하고 있고 배터리 기술을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도 일본을 벌써 앞서가고 있고요. 실용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삼성 SDI가 작은 소형 셀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5년 내에 상용화가 될 걸로 보이고요. 대중화 소형 배터리에서 그래서 대형 배터리는 아주 시간은 멀었지만 그래서 이 기술을 선도하면 배터리 기술이 좋아지면서 또한 그때는 수익성 발주 수주도 많이 하겠죠. 그런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꼭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주가를 보지 말고 지금까지 제가 회사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네. 회사 내용을 보고 주식을 갖고 있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 장기 투자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만약에 20만 원 얼마 전에 11월 달 40만 원 했거든요. 맞아요. 40만 원에 파신 분들은 지금 80만 원 이제 비싸서 못 사요. 삼성전자 네. 3만 원 하다가 30만 원이니까 비싸서 못 사요. 100만 원 또 비싸서 못 사요. 200만 원 또 막 지금 400만 원, 500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10만 원, 30만 원이나 이렇게 갖고 있어 40만 원 사고 계속 갖고 있어서 뭐 10배 이렇게 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1억치 사 10배나 10억이에요. 10억 가지고 3.5% 배당 주니까 엄청난 배당을 받잖아요. 그죠? 네네. 배당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구조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산업을 우리나라 재벌이 하는 배터리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성장 산업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요. 세계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그래서 네. 전기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자율주행, 인조인간뿐만 하면 전부 다 이 삼성 SDI 수혜다. 이렇게 보시고요. 사기만 사는 전략이 가장 맞는 종목이다. 그래서 주가를 보지 마시고 네. 지금도 사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래요? 이제 외국인 비중이 지금 거의 45%인데요. 네. 최근에도 외국인 비중 50% 넘어가는 삼성그룹주다. 삼성그룹주에 금융주 빼고 50% 넘어가는 것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두 번째인데 이것도 50% 넘어가면 물량에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물량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거의 57% 막 50%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대주주 하면 실제로 비율이 20%도 안 되는 거예요, 개인들. 그래서 네. 이 종목 좋은 종목도 외국인들 다 뺏기자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차원님께서도 37만 원에 샀던 기억이 있는데 언제 80만 원까지 갔냐라고 하시는데 뭐 일봉으로 봐도 주봉, 월봉으로 봐도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러한 높은 계속해서 상승해 왔다는 거에다 겁먹지 말고 앞으로의 조금 더 탄력 가능성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삼성 SDI 오늘 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태양광 소재 사업부를 매각한다라고 하던데 이거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태양광 사업부 실제로 태양광 우리가 이제 관련된 것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제 납품해서 태양광 회사에 에너지 저장 발전소 만들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실제로 이 저장 장치만 팔아서 그거 납품하면 되지 사업을 직접적으로 에너지 저장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효율성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배터리 쪽에 집중하는 전략의 하나로서 나머지 실적 만드는 그런 거 다 팔고 배터리를 그냥 파는 거에 납품하면 되잖아요. 그런 네. 점은 오히려 뭐 집중하에 좋은 전략이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10배가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 목표가를 67만 원 2020년도에 이야기했는데 네. 말씀 TV에 배우에서 다 말씀드렸고 진단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1월 4일 날 70만 원 이렇게 바꿔 67만 원을 돌파해서 제가 2020년도 온다 그랬는데 하루 늦게 맞췄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해봤어요. 이 주식의 목표가 얼마가 지금 너무 비싸도 못 산다. 많은 사람이 그러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가를 보지 말고 앞으로도 공장을 5배 이상을 지을 건데 공장을 짓는다면 매출이 나온다니까 계속 사면 되고 만약에 지금 사서 물린다. 뭐 100% 사든 물리든 얼마 사든 물리든 20% 정도만 내려가면 네. 추가로 매수하는 돈을 구해서 사는 게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삼성전자를 고점 대비 고가에서 30% 내려갔을 때 사면 항상 바닥이거든요. 이 종목도 이제는 SDI도 고성장하기 때문에 20%대로 빠진다면 내가 만약에 1,000만치 샀다면 돈을 구해서라도 몇백원 더 사면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 10배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10배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년, 10년 안에 네. 10년은 볼 필요 없고 한 5년 정도 안에 저는 늦으면 10년 앞으로 또 10배면 750만 원 750만 충분히 원? 갈 수 있다. 저는 750만까지 갈 때까지 팔지 않고 사기만 살려고 물론 최근에 팔 때는 네. 이 전기차 산업이 배터리 산업이 고점을 찍고 성장을 못하면 그 3년 전에 팔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전기차가 막 50% 점에 이제는 고성장을 이제 못해요. 그죠? 그러면 미래 그걸 3년 뒤에 예측된다면 그때부터 팔기 시작해야지. 그전에는 팔면 안 되고요. 이 좋은 주식을 외국인한테 뺏기지 말고 기관들한테 네. 뺏기지 우리가 사자. 우리 우리의 국민들이 국민 주식으로 좀 한 주라도 이제 한 주 사면 100만이 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네, 주가에 너무 겁먹지 말고 앞으로의 성장성 조금 더 눈여겨보셔도 되는 종목으로 오늘 동방 박사의 길 추천주 삼성 SDI까지 살펴봤습니다.